어머님, 아버님, 우리 아이가 공부한다고 책상에는 오래 앉아 있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분들 많으시죠? 절대적인 공부량은 많은 것 같은데 노력에 비해서 성적이 왜 안 오를까요? 또 책상에 오래는 앉아 있는데 엎드려서 잠만 자거나 집중을 잘 못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현상 뒤에는 완전히 모르고 지나쳤던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 코가 막혀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쾌한의원 대표원장 김성찬입니다. 제가 수험생들 예를 들면서 영상을 시작했지만 사실 이유 없는 집중력 저하, 피로감 축적, 그리고 평상시에 머리가 맑지 않아 멍하고 심지어 두통까지 자주 생기는 이런 현상의 원인은 바로 코막힘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코막힘과 뇌 기능의 연관성을 잘 모르고 계세요. 지금부터 제가 차근차근 이 부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먼저 목의 자세와 코막힘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목 주변 근육들, 특히 흉쇄 일두근과 승모근이 긴장됩니다. 이런 근육 긴장은 림프순환을 방해하고 코 속 주변의 혈액순환도 악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비각계가 부어서 코가 막히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목뼈 정렬이 틀어지면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주어 비염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맑지 않은 상태에서 백날 책상 앞에 앉아 있어 봤자 기억도 안 나고 집중을 못 합니다. 이건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태로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들은 오래 앉아 있었으니까 아이고 공부하느라 고생했다. 하지만 정작 성적은 안 올라요. 이건 단순히 의지력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학습 효과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막힘이 학습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인한 뇌기능 저하입니다. 코가 막히면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데 이때 폐로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혈중 산소 농도가 낮아집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소비하는 기관이므로 산소 부족은 즉시 인지기능 저하로 이루어집니다. 둘째,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코가 막히면 밤에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 이는 수면 중 산소 포화도를 떨어뜨립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되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로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깊은 수면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기억이 정리되는데 이 과정이 방해받으면 학습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 증가입니다. 지속적인 코막힘은 신체를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로 만듭니다. 이때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은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기능을 억제하여 새로운 정보의 학습과 기억을 방해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집중이 안 되니까 더 오래 앉아 있게 되고 더 오래 앉아 있으니까 자세가 더 나빠지고 자세가 나빠지니까 코막힘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성적이 안 오르니까 스트레스는 더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근육은 더 긴장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돌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카페인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것도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각성 효과를 주지만 근본적인 산소 부족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탈수가 생기고 이는 혈액 점도를 높여서 뇌로 가는 혈류를 더욱 방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과학적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터키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 부비동염으로 인한 코막힘이 집중력과 주의력 유지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수술을 통해 코막힘을 해결한 후에 집중력 테스트 점수가 현저히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22명의 건강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입으로 숨쉬기와 코로 숨쉬기가 뇌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 숨을 쉴 때가 입으로 숨을 쉴 때보다 작업 기억과 관련된 뇌 영역의 활성도와 연결성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좌측 손해와 좌우 마루엽 등 작업 기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뇌 영역들이 코로 숨쉬기를 할 때 더 활발하게 작동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코가 막혀서 입으로만 숨을 쉴 때 뇌가 훨씬 덜 움직이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결과죠. 이렇게 코 막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세가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어깨를 펴고 뒷목을 풀어주고 이런 문어 괄사를 이용해서 흉쇄 유돌근, 턱 근육, 머리 근육을 자주 풀어줘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세 교정이 아니라 코막힘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치료적 접근입니다. 흉쇄 유돌근은 목의 앞쪽에서 귀 뒤쪽까지 이어지는 큰 근육인데요. 이 근육이 긴장되면 목 전체의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방해받습니다. 특히 이 근육 주변으로 지나가는 혈관들이 압박을 받으면 코 주변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해서 코 속 점막이 부어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쇄골도 정기적으로 마사지하고 스트레칭 해주는 것은 코막힘 해결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턱 근육인 교근과 측두근의 긴장도 코막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집중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턱에 힘을 주게 되는데 이런 습관이 지속되면 턱관절 주변 근육들이 만성적으로 긴장 상태가 됩니다. 이는 얼굴 전체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코 속 압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괄사 마사지 영상을 따로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따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도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수능이 끝나고 오는 경우입니다. 이 친구는 1년만 빨리 왔으면 대학이 바뀔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3년 동안 맨날 코가 막혀서 머리가 띵하고 숨쉬기 답답한 상태에서 공부한 것과 코가 뻥 뚫린 상태에서 머리도 맑은 상태에서 공부한 것의 차이는 얼마나 클까요?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기억력, 집중력, 체력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날 겁니다. 코가 뚫리면 우선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요. 밤에도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낮 시간의 집중력이 향상되겠죠. 같은 내용을 공부해도 더 빨리 이해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전반적인 활력이 증가합니다. 만성 피로감이 사라지면서 학습에 대한 의욕도 함께 높아지죠. 언젠가 제가 치료했던 학생의 어머님께서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원장님 덕분에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도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코막힘 비염이 해결되고 나면 공부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꼭 성적 때문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이렇게 코막힘이 사라지면 머리 멍한 것뿐 아니라 머리와 얼굴 전체가 모두 시원해진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건 단순히 코가 뚫렸다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고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회복되며 전체적인 신체 리듬이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두통이 사라지고 눈의 피로감이 줄어들고 심지어 목과 어깨의 긴장도 완화됩니다. 결론적으로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히 더 오래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뇌가 최적의 상태에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밤 자녀들의 코가 막히지 않았는지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계속해서 호흡기 질환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받으시길 원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한 분 한 분 정성껏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